안녕하십니까. 율촌중대재해센터 이동현 농사입니다.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무죠. 그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및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위험성 평가가 사실 계속 산업안전보건법상 있어 왔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이제 전폭적으로 좀 됐고요.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관우 수석위원님께서 개정된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챕터로는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이제 그런 기소 사례나 판결에 있어서 위험성 평가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중대재해 사건에서 그러면 이러한 위험성 평가가 어떠한 쟁점이 되느냐, 그리고 관리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그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들에서 상당히 이제 좀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동종업계 회사에 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율촌중대재해센터에서 이번에 위험성 평가 점검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소개 영상도 세 번째 챕터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김관우 수석위원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5월 22일부로 위험성 평가 고시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산업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 위험성 평가 이행 사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 가보게 되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코샤 MS라든지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절차서를 기본적으로 구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절차서에 고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고, 위험성 평가 실시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이 실시가 됐으면 관리 감독자 또 해당 작업 근로자 등이 참여하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순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또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해서 도급인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고시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주요 개정 사항 위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 대상인데요. 기존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삼았는데, 개정 후에는 이것 플러스 더불어서 아차 사고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게끔 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또 그 밖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근로자 참여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일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 과정에 대해서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게 되면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도 참여하게끔 되어 있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위험성을 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감소 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위험성 평가 기법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개정 후에는 이거에 더해서 체크리스트법, 그다음에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 그다음에 공정안전 관리에서 제시되는 기법들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활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있게 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5단계, 즉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그다음에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이와 같은 5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된 절차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위험성 추정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또 건설공사 1억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전 준비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실시 규정 작성, 또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 조사해서 이걸 위험성 평가로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정을 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확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공유인데요. 기존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 그리고 위험성 평가 결정 결과, 그 다음에 감소 대책 수립 및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그리고 근로자 준수 사항 또는 주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리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TBM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상시 주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TBM 활동을 하는데 다른 내용보다는 특히 위험성 평가 내용 그 결과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에 대해서 기존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나누어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정기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을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개정 후에는 최초평가에는 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실시하게끔 했고, 정기평가 개념보다는 재검토라는 용어의 정의를 써서 정기평가를 재검토로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평가하고 수시평가를 가름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한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그 다음에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발굴,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시행을 실시하고, 또 매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또 매 작업마다 위험성 평가,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서 TBM을 통해서 근로자 준수활동 및 주지사항을 주지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제조업에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